안녕하세요. 리스펙 성형외과 공원장입니다. GD님이 최근 컴백에 관련해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GD님의 얼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특정 외모를 평가하거나 혹은 변화를 강요하는 듯한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스타일 소개와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술이나 인중의 모양을 고민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실 인중이 얼굴의 비율을 결정한다기보다는 얼굴에 있어서의 코, 인중, 턱, 이마 비율이 얼굴을 어떻게 보이느냐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중이 길면 조금 더 성숙한 인상을 주고, 짧으면 좀 더 귀엽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얼굴 전체의 길이와 인중의 위아래 위치한 코와 턱의 비율을 고려해서 미적으로 선호되는 인중의 길이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정해놓은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얼굴의 길이가 다 다르고 위아래에 있는 코와 턱의 비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을 함께 고려해야 흔히 말하는 이상적인 조화를 만들 수 있는 거지, 단순히 인중의 길이는 몇 밀리 이상이다, 이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상적인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비율이 60%라고 얘기합니다. 즉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비해서 60% 전후 정도 더 두꺼울 때 비율적으로 이상적인 입술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입술의 두께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적인 비율 이외에도 입술 테두리의 모습, 꼬리의 모습,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다물어지는 경계선의 모양까지도 입술의 아름다운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GD님의 인중을 좀 얘기해 보자면, 전체 비율에 있어서 인중의 길이가 약간은 조금 길어 보이는 듯한 느낌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굴을 나이대별로 사진을 보면 전반적으로 성숙하고 좀 세련된 이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데, 전체적인 스타일이 그런 모습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하지만 인중도 그 부분의 한 요소로서 작용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GD님의 다소간 조금 긴 인중을 조금 더 짧게 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또렷한 인중골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인중골을 인중 축소와 함께 시행하셨던 분의 사진입니다. 초반에는 여러 과정 때문에 약간은 흉터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굴곡이 좀 더 선명하게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중 축소를 통해서 길이를 줄인 것이지만, 같은 길이라도 인중의 굴곡이 있고 없고가 짧고 길게 해주는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인중의 길이를 좀 더 짧게 보여줄 수 있는 수술이 됩니다. GD님의 경우는 아주 과하지도 않고 아주 깊지도 않은 상태로 자연스럽게 또렷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인중의 길이만 놓고 봤을 때 약간 긴 모습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얼굴에 조화로운 세련미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D님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수혁님을 보면, 이분은 원래 인중의 길이도 짧지만 인중골이 굉장히 선명하기 때문에 같은 인중이라도 좀 더 짧고 예쁜 조화로운 인중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술입니다. GD님의 윗입술이 좀 얇은 편이면서 한편 또렷한 입술 윤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술이 말려서 아주 들어간 형태는 아니고, 입술이 전체적인 두께가 조금은 얇지만 테두리의 모습은 굉장히 선명한 입술의 모습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술 라인은 부드러운 곡선을 가지고 있는데, 윗입술이 살짝 각이 진 느낌을 주고 입술 산이 아주 뾰족하지 않지만 부드러운 형태의 곡선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꼬리를 살펴볼 때는 살짝 올라가 있는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전반적으로 자신감 있고 생기 있는 느낌을 보여주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인중과 입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중과 입술의 길이, 두께 혹은 모양, 얼굴의 전체적인 비율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성형수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고민은 했었지만 이런 수술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셨다가 최근에 알게 돼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중과 입술에 관련해서 어떤 수술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수술로는 인중 축소 수술을 들 수 있습니다. 인중 축소의 방법에는 여러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건 절개냐 비절개냐이고, 인중의 길이를 확실히 줄이고자 하는 분들은 절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절개 방식은 코 밑을 절개해서 필요한 양만큼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절개 방식과, 흉터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콧구멍 안쪽으로 절개선을 다 넣어버려서 콧구멍 바닥에서 인중을 잡아당기는 방식으로 흉터는 콧구멍 안으로 다 넣어버리는 방식, 무흉 인중 축소에 해당하는 방식이 있고, 두 방식은 각각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무봉합 인중 축소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무봉합 인중 축소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수술의 장단점을 취합한 수술이 되겠는데,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의 경우 기존의 인중 축소 방식으로 외측 인중과 처져 있는 입꼬리 모양의 개선을 함께 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수술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이 사진의 모습은 수술 후 4주차 모습이라 아직 인중 근처에 붉은기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우려했던 봉합으로 인한 흉터는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중과 입술의 미적 기준을 설명하면서 지드래곤님의 인중과 입술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알아봤는데, 이론적 설명과 수술적 설명을 모두 하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직접 해보는 것을 다시 한번 권유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이스펙 성형외과 공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